첫 번째 그 편집본을 저에게만 비밀스럽게 보여주셨을 때도 스릴러를 빼야 된다. 왜냐하면 스릴이 없다 그랬었어요 감독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믹싱 전이었고 믹싱이라 하면 뭐 음악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없을 때 봐서 하나도 안 무섭다. 이 영화는 그냥 스릴러라고 했다가는 혼날 것 같다. 그냥 여성 드라마로 갔는데 보니까 좀 무섭네? 이런 게 훨씬 더 잘 먹히겠다라고 감독님한테 항의를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영화가 믹싱이 정말 대단한 게 또 믹싱을 하고 나니까 너무 무서운 영화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머리를 맞대고 저희는 이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솔루션을 줄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통쾌하게 이 일을 헤쳐나가느냐를 막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진 않았던 것 같고요. 그냥 어떻게 보면 감독님이랑 그냥 그 주인공 경민 그리고 효주가 이 영화 안에서 어쨌든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 기분이 찝찝하지 않게 끝나서 결말이 어떻게 되면 될지에 대한 그런 얘기 많이 나누고 감독님이 사실은 저희 둘이 그 수다 떠는 내용 중에 처음 그 시나리오에는 저희가 그 바바리맨 아저씨 얘기를 나눠요. 너 고등학교 때 봤어? 중에? 네. 근데 감독님한테 바바리맨 얘기를 아직까지 하는 애들은 없다. 너무 그 오래됐다. 얘기 지금 고등학생 때 이후에 없다. 감독님 이래가지고 어떻게 여자 둘이 얘기를 쓰실 거예요? 막 이래서 대사를 이제 뭐 건강 보조식 얘기를 나누는 걸 바꾸자 뭐 이런 얘기 미용 얘기한다. 그래서 감독님이 노트에 잠깐만 뭐라고? 뭐? 건강. 네, 아로니아? 아로니아 뭐 이런 거 잠깐만 아로니아 막 이렇게 쓰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바바리맨에 대해서 꼭 영화적으로 연출을 해봐야겠다 이런 야심이 있으시긴 했나봐요. 그런 건 없었고요. 네. 이제 뭔가 현실과 그런 뭐 여성과 옛날 사람이라고. 네, 옛날 사람이에요. 좀 더 노력한 거죠. 뭔가 뭘까 어떤 이제 여러 가지 뭐 시나리오가 많은 과정이 있었지만 지금 그 원작을 베이스로 둔 영화고 각색 과정에서 주인공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좀 어려운 그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여자 주인공의 시점으로 풀어 나가야 되는데 이제 이거를 최대한 많이 좀 경청했던 것 같아요. 두 분도 그렇고 이제 뭐 주변에 뭐 제 지인들이나 이제 뭐 스태프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이제 뭐 여성분들 얘기를 좀 많이 들어서 반영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도 한 명의 여성 관객으로서 이 영화가 그런 점에서 감독님이 정말 귀를 열고 연출을 하신 것이 되게 면면에서 많이 느껴져서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아까 질문 드린 점에 대해서 김예원 배우님께서도 해주실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현실적으로 다룬 그 스릴러인 점에서 제가 그 영화를 본 동료 중에 그런 말을 해준 친구가 있었어요. 되게 잘 만들어진 독립영화 같다고. 좋은 의미로. 그게 장르적인 이런 특성상 그렇게 보여지기는 힘들 것 같은데 어쨌든 굉장히 현실적이고 되게 예민한 그런 호흡으로 이야기가 전개됐다는 말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얘기가. 그 씬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약간 너무 극적이고 영화적이고 이런 방향보다는 좀 일상적인 느낌으로 많이 생각을 해보려고 했던 것 같고 현장을 다시 떠올려 보면 여기서 좀 강하게 가자라는 말보다는 좀 오버스럽지 않을까? 이런 말이 오히려 더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생각을 해보니까 그만큼 감독님이나 뭐 저희 배우들도 최대한 자연스러운 그런 쪽에 좀 더 많이 쫓아가려고 했었던 것 같고 그게 효주를 연기하는 거에 있어서도 되게 현실적인 그런 상황에 대해서 되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대사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대사들을 뭔가 더 힘주어서 말하거나 아니면 되게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뭔가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좀 흐르는 듯이 대사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원래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툭툭 내뱉는 말들이 더 뇌리에 박힐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화 전체적으로도 봤을 때 이렇게 현실을 툭 얘기하는데 그게 뭔가 되게 강하게 다가오는 그런 느낌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셨을 텐데 이 영화가 이렇게 공포를 긴장을 관객 객석에서 만드는 방식이 영화 안에서만 이렇게 나오는 동력 갖고만 만드는 게 아니라 되게 저 감정이 뭔지 알 것 같아, 저 기분이 뭔지 알 것 같아 라는 거를 충분히 관객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걸 영화가 이렇게 배려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그런 점이 돋보이는 작품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이제 공효진 배우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전 사실 이 영화에서 아까 이건 감독님도 말씀하셨지만 여성 캐릭터를 범죄의 대상이 되는 여성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하면서도 그 캐릭터가 뭐 처음부터 히어로로 나서는 건 아니지만 끝까지 가면서 결국은 정말 용기를 내서 피해를 준 가해자를 직접 맞대면 하게 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설득력 있게 그려지는 점이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여성 캐릭터를 그리는 방식이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자연스러운 그 감정의 변화를 누구보다 고민하면서 연기하셨을 텐데 어떻게 용기를 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솔직히는 영화를 찍으면서 그리고 영화 시나리오를 봤을 때부터 이걸 극복해내는 그 어떤 성장을 담은 거가 그렇게까지 중요한가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영화 안에서는 사실 이 캐릭터의 성장이라는 걸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 성장이 옆에 있는 효주도 다치고 그리고 또 그 김성호 이제 이영상. 네 김성호 역으로 나왔던 이천희 씨도 사실은 저 때문에 사실은 어쩌면 그 시기간에 그 침대 밑에 있다가 저 대신 변을 당한 일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실 또 뭐 조봉래 씨 기정으로 나왔던 봉래 씨도 마찬가지고 이게 아주 드라마틱한 상황이지만 어쨌든 몇 명이 저를 노리고 있는 누군가에게 변을 당하게 됐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뭐 움츠려 있었고 정말 얼어붙은 것처럼 아무것도 못했던 어떤 그 전날 전전날 이런 날들을 떠올리면서 이 여자가 그 범인을 때려잡았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사실 그게 너무 드라마틱해서 저는 그냥 감독님한테 마지막 씬에서 이 여자가 이 범인을 잡긴 잡아야 되는데 응징이라고 하면 응징인데 그걸 어떻게 해야 조금 더 자연스럽고 정말로 히어로가 아닌 그냥 평범한 여자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래서 사실은 장롱에 갇히게 된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경민이 만약에 그냥 그 넓은 그 호텔에 그 폐호텔에서 그 범인과 1대1이었다면 저는 그냥 계속 내리 도망만 쳤을 거라고 생각해요. 발목이 잡혀도 또 도망치고 또 뭐 몇 대 때리고 도망치고 이렇게 아마 도망을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못했을 텐데 결국 이 평범한 여자가 진짜 이 사람에게 손을 대고 결국에는 누가 죽든 한 명이 죽어야 이곳에서 나가겠구나 하는 마음을 먹을 수 있으려면 이렇게 정말로 입김이 느껴지는 폐쇄적인 상황에서 이 여자가 정상적인 어떤 사고가 아니라 정말 그냥 동물적인 사고로 죽기 살기로 내가 너도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죽든 네가 죽든 둘 중에 하나겠구나 했는데 살겠다는 마음과 그 의지가 강했던 게 용기라면 용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거기서 막 거의 반 미친 사람처럼 발버둥 치면서 결국에는 그 막 끔찍한 그 사람에게 손을 대고 그렇게 밀고 때리고 이렇게 행동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건 사실은 용기를 갑자기 얻어서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죽지 않으려고 정말 몸부림을 친 결과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만약에 저라면 그렇게 안 갇혔으면 아마 끊임없이 도망만 치려고 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영화의 결말에서 솔직히 어떤 와 드디어 범인을
없앴어 이런 통쾌함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게 경민한테 정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그런 슬픔 같은 어쩌면 게 정말 사투가 딱 어울리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 상황에. 맞아요. 이제 그 남자를 응징해야 되겠다라기보단 살아야 되겠다가 더 큰 거. 네. 그래서 네. 이 메모를 어떤 메모를 잘 생각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관객분들이 너무 집중하고 계신다고 메모가 왔네요. 네, 그래서 저도 근데 이 영화의 결말에서 그래서 그럼 되게 복합적인 느낌이 느껴졌고 그게 다른 영화들과 다르다고 느껴지는 지점이었고 그런 점에서 이 영화에서 얼마나 많은 고민이 담겨 있었나 이런 걸 좀 생각할 수 있었던 점이었습니다. 네. 저는 이 영화에 또 여성 캐릭터로서 우리 효주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두 사람의 관계 그리고 효주라는 캐릭터를 그리는 방식도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 경민보다 더 용기 있고 경민에게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하는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뭐 다른 스릴러 영화 같으면 뭐 또 다른 피해자나 아니면은 뭐 동료나 아니면 친구로서만 그려지는 캐릭터에 그칠 수도 있었는데 정말 멋진 캐릭터로 그려진 것 같아서 저는 되게 기분 좋았거든요. 그래서 배우님도 연기하시면서 그런 점을 되게 보여주고 싶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점을 제일 강조해서 보여주고 싶어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딱 효주를 봤을 때 경민이랑 되게 대조되는 능동적인, 적극적인 그런 성향을 띠는 인물이지만 저는 그 속에 더 본질적으로 갔을 때는 경민이를 생각하는 마음이 가장 컸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경민이한테 있어서 정말 확실한 내 편인 사람이라는 인물이다라는 걸 조금 잘 드러내고 싶었던 게 효주는 사실 누구에게나 친절한 사람은 아니에요. 다른 동료들한테 대하는 걸 봤을 때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서 어떤 타인을 대할 때 기록이 되세요 할 때 그럴 때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친절할 수 있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래서 단순히 정의롭거나 내지는 어떤 적극적인 성격 때문에 사건에 뛰어드는 게 아니라 그 모습 뒤에는 그 경민이라는 존재가 가장 크다라는 걸 가장 먼저 생각하고 연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친밀감이라든지 어떤 그 경민과의 관계적인 거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고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이 효주가 범행을 당할 때 그때 너무나 끔찍함을 느꼈다 유난히. 그리고 효주의 발목은 대체 어디까지 살아남은 거냐 그걸 그렇게 궁금해들 하시더라고요. 네. 저한테 어제 물어봤어요. 네? 정말요? 얼마나 다친 걸로 알고 계세요? 감독님이랑 얘기했을 때 네. 어느 정도 다쳤다. 아킬레스? 언니는 아킬레스건 근데 저는 사실 그냥 봉합 수술이 잘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범인의 그 전에 범행 행적을 봤을 때는 다 뭐 하다 말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잘 인물이 결국에는 살아난 거에 대해서 감독님한테 그 효주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아무튼 막 절단이 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영화에서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죠. 이제 네. 의도적으로 그걸 보여주지 않으려고 한 거고 그냥 뭐 약간 좀 일부 한 3분의 1 정도? 네네. 라고 그냥 네. 생각하고 근데 왜 그 정도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 하시나 생각을 하게 됐는데 효주가 그렇게 당하는 장면에서 유난히 좀 끔찍함을 맞아요. 느끼고 좀 정도에 대해서까지 그렇게 궁금해 하실 정도가 되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영화를 보시면서 경민한테 나를 대입해서 이제 사건을 따라가게 되시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이제 효주는 가장 가까이에 자신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는 분들도 아마 무의식적으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저렇게 당한다면을 생각하셔서 그래서 좀 더 끔찍함을 느끼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잘 전달됐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더 확실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네. 네, 효주의 발목이 건강하다니 정말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효주 볼 때마다 그렇게 머리 드라이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정말 급하면 그 머리요? 헤어스타일 그거 굉장히 되게 저주체로 고민을 많이 나오거나, 했던 헤어스타일인데 네. 약간 왠지 큰맘 이름에 먹고 봉자가 잘랐어요. 들어갈 것 같은데? 큰맘 먹고 잘랐잖아. 네, 촬영하기 맞아요. 전에. 네, 하기 전에 효주로 분하기 위해서 그 길이도 많이 효주라는 자르고 캐릭터가 딱 보이는 부분이 어디냐면 출근을 할 때도 퇴근을 할 때도 유니폼을 입고 가요. 남들은 다 사복으로 퇴근하고 사복으로 출근하는데 얘는 패딩 안에 유니폼을 입고 출근 퇴근 다 하는 애예요. 패딩이 제 옷인 거죠, 그냥 패딩. 그렇죠. 그리고 그 머리 스타일이 아마 효주를 뭔가 이렇게 좀 보여주는. 이렇게 조금 그래도 좀 많이 표현해줄 수 있는 그런 참고로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약간 기술적인 연출의 장치인데 이제 효주와 경민이 등장할 때는 항상 나란히 같이 있어요. 그래서 지하철도 그렇고 편의점도 그렇고 은행에서도 그렇고 이게 다른 경민이 다른 사람하고 있을 때는 막 이렇게 이런 시선을 주는데 그렇네요. 이제 나란히 앉히게끔 항상 그래서 둘은 좀 가깝게 친구 관계를 강조하려고 그리고 이제 그 클로즈업들이 조금 더 있어요. 전반적으로 영화가 좀 차갑다고 느끼실 텐데 효주가 나올 때는 좀 따뜻하게 느껴져서 약간 기술적인 저는 장치. 사실 끝에 폐호텔도 효주랑 같이 가야 된다고 강력하게 정말요? 2대1은 괜찮은데 1대1은 안 되겠다. 근데 감독님이 어쨌든 스릴러의 마지막은 1대1이 돼야 되는데 같이 갔어도 결국엔 효주가 마룻바닥에 한참을 기절해 있어야 되는데 혹시 예원이가 너무 힘들지 않겠냐.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경민이는 그냥 마지막에 혼자 싸우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저도 동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묘한 동료의 현장이네요. 네. 근데 저는 정말 이런 두 여성 캐릭터의 관계가 이렇게 그려진 게 되게 보면서 저도 모르게 이상하게 뿌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영화였거든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이 두 여성 캐릭터의 관계를 어떻게 그려야 될까 고민하셨을 텐데 그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게 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제 현실 공포라는 카피가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현실적인 게 뭘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했던 얘기인데 결국은 뭐 예를 들면 효진 씨가 경민이 왜 이천 씨가 이제 중간에 죽잖아요. 초반에. 근데 그거를 원래 대본에는 그거를 직접 열어서 본다였었어요. 이제 효진 씨가 자기가 이걸 보게 되면 이미 초반에 어마어마한 트라우마가 생겨서 중간에 죽고 난 다음에 경찰서 갔다가 자기 집에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못할 것 같다고 이제 그런 지점들이 이제 저한테 그런 거가 이제 현실적인 거겠죠. 그리고 또 이제 경민이 그리고 이제 효주 캐릭터는 사실 경민의 완충 장치를 또 해줘야 되니까 또 현실적으로 이런 캐릭터가 있으면 또 다른 캐릭터가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상호 보완을 하기 위한 그런 관계로. 근데 정말 그게 기능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아마 보시면서 다 내 절친들을 한 명씩 생각하면서 보실 만한 캐릭터고 그런 관계들이 그려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반가웠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비슷한 사람끼리 친하기도 하지만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끼리도 이렇게 많이 친하잖아요. 네. 다른 사람. 저는 공감해요. 네. 아. 네, 저는 공감. 네,
성격이 다른 사람들끼리도 친하니까 친한 저는 그런 것 같은데 좀 오래 가지 않나? 네, 달라서 더 편안할 수도 감독님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조금 인간관계가 종지 같은 스타일이죠? 감독님 인간관계 스타일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되는 시간이었네요. 근데 감독님에게 또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이 영화가 그러면 이제 경민의 집에 숨어든 그 정체 모를 괴한이라는 소재에만 집중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 사실 영화를 보다 보면 그런 범죄 행위뿐만 아니라 두 여자가 계약직 직원으로서 느끼는 어떤 불안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사건을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경찰이 보여주는 태도라든지 같은 걸 볼 때 우리가 약간 혼자 사는 현대인 특히 이제 여자들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모두 느낄 만한 어떤 불합리함, 부조리함 같은 것들을 되게 다방면에서 짚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되게 신경 써서 넣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생각, 고민을 하셨는지. 이게 참 또 대답하기가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하지 말까요? 아니 저는 왠지 좀 아쉬운 게 있어요. 그게 좀 너무 수박 겉핥기 같이 이 영화에서요? 제시된 건 아닐까 하는 이제 저의 우려였는데 만약에 잘 디테일이 살아있다고 보셨으면 저한테 이제 저는 뭐 성공한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왜냐면 이제 그런 거죠. 너무 막 그런 에피소드가 계속해서 나오면 이제 장르적으로는 스릴러 영화고 스릴러 영화 기본적으로 무서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딜레마가 좀 있었죠. 이걸 어디까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이제 계약직과 이제 뭐 회사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약간 쉬게끔만 된 어떤 이 상황들이나 이런 게 경민이 이사 가기에 충분하지 않은 상황인 걸 설명하기 위한 그냥 경민의 사정을 표현한 것 정도 표현한 게 아닌가. 근데 이제 그게 영화적으로 잘 이제 뭔가 몰입이 좋아서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그런 어떤 그 경민의 사정만으로도 그냥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사회적 문제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한 영화가 된 것 같아요. 네, 저는 그거 이상으로는 잘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영화를 찍으면서는. 근데 남자든 여자든 사실 다르지 않잖아요. 그런 맞아요. 어떤 상황 일을 직업에 대한 관계는 사실 여자라서만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저는 그거는 그냥 경민이 더 나은 환경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 안전한 곳으로 그게 지금 충분하지 못한 상황을 조금 뭐랄까 여러 가지. 개연성 있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요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혼자 사는 뭐 여자건 남자건 소통이 점점 좀 단절돼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살고 누군가 스토킹한다. 뭐 이거는 사실 그냥 영화의 카피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홍보 카피가. 근데 혼자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이제 굉장히 두려움인 거죠. 새로운 형태의 두려움인 것 같고 그 은행에 와서 누군가가 약간의 호의를 베풀었는데 굉장히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캐릭터도 있고 이런 거가 다 조금씩 이렇게 혼자 사는 가구가 일반화될수록 소통의 스킬이나 이런 교류도 점점 단절돼 가고 이 모든 거가 사실 다 공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엘리베이터에 그냥 누군가가 탔는데 사실 좀 약간 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그렇고 뭐 안에서 그 강승혜라는 친구가 사실 뭐 한 달이 넘게 없어져 있는 상태인데도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가 사실 굉장히 좀 서늘한 거죠. 차가운 사회고 그게 이제 좀 중요 포인트가 아닐까. 맞아요. 근데 너무 모든 걸 혼자란 단위로 살아가니까 어떤 사람을 내가 정말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되는지가 이렇게 순간 판명나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서워지는 순간들. 그래서 그런 감정들이
영화의 바닥에 깔려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되게 이 영화를 스릴러라는 장르로 볼 때 아까 감독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 후반부가 되게 고민을 많이 담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중반까지는 경민이 어떤 일로 이런 범죄에 빠져드는지 이런 걸 보여주고 있다면 중반 이후부터는 결국 이제 정말 범인과 맞대결을 해야 하는 되게 이렇게 그 대결의 폭이 커져야 되는 상황으로 가져가는데 사실 저는 이 영화가 다른 스릴러 영화들보다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사운드로 거기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사운드 깜짝 효과 같은 거 줬다가 관객을 속여가지고 막 긴장을 높였다 뺀다든지 아니면 뭐 여기 이 방에는 누가 있을 것 같은데 카메라에 이런 컷으로 막 이렇게 장난을 친다든지 하는 것들을 많이 쓰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이런 걸 쓰면 경민의 감정이 되게 이렇게 막 이렇게 장르적인 어떤 소재로 이렇게 한낱 소재로 떨어지는 거를 영화가 되게 경계하고 있고 조심스러워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치열하게 그 둘의 대결을 보여주는 점이 저는 되게 영화의 진심이 느껴진다고 생각해서 그런 점에서 연출하실 때 많이 고민하셨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초중반에서 이제 후반으로 이제 좀 바뀌어가 연출의 좀 스타일이 바뀌어가는데 그 사실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장치를 쓰게 되면 이 영화에서 경민 캐릭터만 이상하게 되거든요. 이제 굉장히 예민하게 예, 예, 예. 왜냐면 네네 그쵸. 그러니까 범인이 사실 끝까지 범인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리고 범인이 누군가를 드러내놓고 나서는 사실 뭐 이제는 달려가는 연출로 가도 상관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차이를 좀 둔 거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범인의 존재가 어디인지 알 수가 없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좀 차갑게 다가가는 연출을 좀 한 거죠. 좀 고립시키는 캐릭터를 계속해서 고립시키고 뭔가 불편한 시선이 어딘가에 계속 있고, 네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중후반 이후부터는 조금씩 그런 일반적인 공포 영화에서 쓰는 그게 좀 정형화될 수도 있지만 그런 걸 이제 조금씩 더 추가하는 단계로 이렇게 갔어요, 연출을. 네, 그래서 그 현실 공포란 소재에서 출발해서 그거에 대한 고민을 끝까지 놓지 않는 점이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주목할 수 있는 태도이자 진심이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객석에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손을 들어주시면 객석의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기해 주실 분? 네, 여기 이쪽에 안경 쓰신 분께 질문하시면 두 배우님이 사인하신 포스터 드려요. 네. 그 혹시 그 마지막 장면인데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실래요? 마지막 장면인데 범인은 그 경민 씨가 더 곁에 다 뒤에서 근데 왜 집에 더 먼저 들어갔어요? 중국에서 오셨다고? 대만 대만에서? 네. 감사해요. 제 팬이에요. 대만 팬이 영화를 보러 왔습니다. 네.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마지막에 그 뒤에 있는 지금 감시 카메라 그때 범인이 왜 먼저 집에 그러니까 이 범인은 응? 차를 타고라고 저한테 감독님이 준다고 차를 타 달려갈 줄 알았는데요. 거기서 그거 아니구나. 그러니까 제 생각엔 그 경민이 편의점에서 그쵸 그 이후에 편의점에서 만나서 왜 모른 척했어요 뭐 이러고 이제 하여튼 저를 아는 척해서 제가 맞다 이러고 인사했던 그 씬 이후에 뭔가 이상하다 생각하고 그 사람인 것 같은데 하면서 집에 갔는데 이미 집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감독님이 차 타고 먼저 간 거래요. 경민이 이렇게 풀샷으로 이렇게 뛰어가요, 집 안에. 맞아. 그거를 잡은 그 카메라가 차 안에 있어요. 무서워. 네네.
오. 근데 이제 그 장면 하나로는 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엄청 빨리 뛰어서 저보다 훨씬 먼저 가서 거기 딱 들어가 있었던 거죠. 네, 바로 그 직전에. 차 안에 있는 시선이 범인의 시선이 아니라 그러니까 차가 이미 블랙박스가 도착했다. 차가 있다, 네. 차가 있다. 네. 어. 저도 그 시선에 대해서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오. 근데 그거를 범인이 그 차를 타고 온 건지는 그리고 나서 그 이 형사가 이제 차 타고 가면서 맞아. 뭘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CCTV 화면에 이제 경민을 차에 실는 게 나오거든요. 네. 그랬죠. 근데 그 범인은 항상 저보다 빨리 파바박 들어가서 착 하는 게 그 사람은 매일 밤마다 저희 집 침대 밑에 저보다 맞아. 먼저 항상 몇 시에 퇴근하는 정시 정각 이런 어떤 아주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이 여자. 그러니까 영화를 보셨으면 아실 분도 계실 텐데 경민의 집은 항상 정말 이제 막 이사 들어온 집처럼 뭐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맞아요. 첫날 세트에 가서도 감독님이랑 그걸 확인했었어요. 이거는 빼고, 요거 빼고 이렇게 집에 있는 집기들을 좀 많이 뺐어요. 그래서 이게 항상 여기에 있었고 여기 이렇게 있는 걸 항상 그렇게 이렇게 딱 줄줄이 잘 정리해 두는 그런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딱 똑같은 패턴으로 움직이는 걸 이미 범인은 항상 그 경비로 앉아 있으면서 알고 있죠. 그리고 원래는 영화상에서 이제 효주가 끊임없이 나랑 같이 살자, 집에 들어와라 계속 얘기해요. 근데 또 요즘 현대인들이 본인이 좀 그런 이제 뭐 불안감이 있어도 아니야 나 혼자 살래. 그게 이제 사실은 경민의 집과 효주의 집을 비교해 보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효주의 스타일이 집은 정말 거의 다르다. 난장판의 집이라 아니야 나는 너랑 같이 살면 너가 나 때문에 힘들 거야 내가 잔소리 많이 해서 이런 신이 있었어요. 안타깝게 편집이 돼서 날아간 씬이 근데 있어요. 효주하고 막 울면서 우정다짐하는 씬들이 좀 있었는데 네. 이제 뭔가 그 리어카로 제가 이렇게 들이받을 때 들이받을 때 그 사건을 겪고 나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경찰서도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아 아프다 언니 뭐 이러면서 되게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하다가 집안에서 서로 얘기를 하다가 어느 포인트에 갑자기 터져서 우리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언니 이러면서 엄청 우는 서로 엉엉 부둥켜 안고 우는 씬이 있었거든요. 네, 그랬죠. 근데 엄청 그때 열심히 찍었는데 막 효주 울고 나 울고 막 오열하고 막 네. 그쵸. 둘이 누워서 진짜- 자고 이런 거 다 아이고, 아유, 있었는데 우리는 큰일 났네 이거. 저도 좀 안타깝게 네. 생각하는 씬이에요. 그런 점이 좀 어렵긴 했어요. 그러니까 스릴러 영화로 스릴러 영화다 가야 보니 되는데 맞아요. 그래서 탁 땡겨보면 긴장감을 네. 갑자기 편안해지면 갑자기 사람들이 이제 약간 아. 느슨해지고 네. 그런 부분을 없애서 지금 이 영화가 정말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쫄깃한 영화가 됐죠. 맞아요. 네. 그 스릴러라는 장르 특성상 계속 관객분들의 긴장감을 계속 이제 이어가야 하니까 중간에 그 씬이 제가 생각했을 때도 뭔가 너무 긴장감이 확 중간에 풀어지는 그런 씬이 됐었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효주는 마지막에 또 다치고 나서 조금 다른 모습으로 경민이를 위로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뭔가 효주의 내면은 조금 더 보여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많은 고민이 들어가. 아이고, 어떡해요. 네, 일단 저기 뒤에 양손을 흔드시는 분께 이 마이크 전달하시는 분 힘드실 텐데 죄송해요. 네, 저기 모자 손 한 번만 다시 들어주실래요? 네 맞습니다. 발랄한 분인 것 같네요. 네 예쁜 이거 폼폼 모자를 쓰셔가지고 네. 그 과장님이 경민의 집에 와가지고 경민이 무서워서 커피를 사러 가잖아요. 재밌겠다. 네. 네. 새로운 어떤 질문이에요. 네. 근데 과장님은 경민이 집을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봤을 때 네. 네. 경민이 무서워서 나갔는데 문을 닫잖아요. 그거는 영화의 연출을 위해서 예리하네요. 예리해요. 제가 효진 언니가 항상 얘기했던 정말 부분이 2시간 동안 있어요. 감독이랑 통화하면서 나 그 장면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막 그랬어요. 그렇게 왜 세게 닫지 도대체 말라고. 과장님이 날 그렇게 쳐다보고 왜 남의 집을 바꿔요? 내가 그랬어요. 그 좋은 사람이 네, 그 좋은 사람이. 아니 그거 1분도 안 걸리면 딱 관객들이 보고 피해자가 되는 사람인데 관객이 혹으냐 막 이랬어요 제가. 그렇게 쉬운 게 어딨냐고. 그때 감독님이
바꿔준다고 해놓고 안 바꿔줬어요. 네. 저희 언론배들 싸우 한바탕에 언론배들 예리하시네요. 때 그걸보다는. 그 편집본을 효진 씨가 확인하고 한 1시간 동안 저한테 말을 안 하더라고요. 편집본 볼 때도 제가 분명히 노트는 했어요. 그 부분이 왜 천이 오빠가 그렇게 갑자기 탁 돌변해서 나다 이러면서 나와서 제가 허우적한테 문을 적적 와서 쾅 닫는 게 그 저한테 오늘은 그걸 물어보더라고. 왜 수도꼭지 이렇게 돌릴 때 피는 뭐야? 막 이러더라고요. 아무 의미 없어. 그냥 다친 거야. 그랬거든요.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그 피는 아무 의도가 없었고요. 천희 씨 실제 상처예요. 그냥 촬영하는 그날. 네, 그래서 저 가구를 피가- 만지시다 보니까 네, 상처가 맞아요. 있나 봐요. 네, 맞아요. 취미 생활이 가구, 목 네. 상처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저거 되게 묘하다. 그래서 낚시질이라고 하죠. 이런 거. 이상하게 토크를 이어갈수록 감독님이 불리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괜찮습니다. 이상한 분위기가 형성되는데 저는 너무 재밌네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어디를 이쪽으로 한번 갔다가 다시 올게요. 근데 그거에 대한 마무리만 하나 할게요. 그게 이제 나중에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랬어요. 그냥 경민이 분명히 예민해요. 많은 일들이 계속 겹쳐서 뭔가 이상하고 뭔가 집에서도 뭔가 개운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닫는 뚜껑이 계속 열려 있고 이러니까 뭐지 하면서 조금 예민해 있고, 그리고 이 영화를 함께 시작하면서 관객들이 그 경민과 같은 불안을 조금 더 빨리 쉽게 같이 할 수 있도록, 이 영화를 쉽게 따라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감독님이 선택한 거죠. 네, 개연성 무시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경민이 본 어떤 그런 느낌으로 남자들이 뭐 이렇게, 그래서 어떤 남자 관객들은 그냥 이상하게 좀 찝찝해 이런 이유가 무섭은 건 모르겠고 그냥 좀 뭔가 좀 그래 이런 분들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남자들의 그 약간 뜬모를 약간 이렇게 쳐다봐도 이렇게 보고 한 느낌들이 겹치니까 같은 남성으로서 여자는 위협받고 남자는 위협을 하지도 않았는데 뭔가 불안에 떨게 한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거는 정말 이 영화 안에서 경민이 느끼는 불안을 이제 막 앉은 관객들과 함께 이어가기 위한 그런 어떤 또 세심한 장치적인 연출? 되게 그리고 친절했던 거죠. 정말 그러니까 고민이 많았던 컷인데 사실 대본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전 씨가 문을 닫는 건 없었던 거고, 뭔가 몇 번 찍으면서 그걸 만드신 거구나. 그러니까 문을 와서 닫아라라는 디렉션을 구체적으로 주지 않았는데 그렇게 나왔어요. 그 컷이 사실. 그래서 저는 이건 내가 생각하지 못한 건데, 근데 이제 그거를 만약에 그냥 보고만 있다로 갔을 경우에는 경민 캐릭터가 저한테는 더 예민하게 보일까봐, 굉장히 예민하게 보일까봐 그걸 좀 고민했었고, 그거를 그냥 그 다음 컷이 그 이천희 씨가 나온 다음 컷이 뭐냐면 관리인이 이렇게 손전등을 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시선이 더 가겠죠. 근데 이제 닫고 나면은 저 사람도 이상한데? 그러면서 이천희 씨한테 일단 시선이 가고 관리인은 좀 약하게 되는 뭐 이제 이런 완충장치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경민을 좀 숨기기 위해서. 근데 제가 사실 되게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거기 관리인이 2명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근데 관객분들이 언제 범인인 줄 알았어? 라고 물어봤을 때 소포 줄 때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요? 근데 그 친구는 범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그거는 근무태만한 스타일. 그 관리소장한테 혼날 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그 친구가 범인이. 낮조와 밤조가 이제 그러니까 이교대. 관리 1과 관리 2를 또 좀 헷갈리게 한 장치를 썼는데 그 두 분 다 좀 신인 배우다 보니까 이제 사실 닮진 않았는데. 닮지도 않았고 말투도 좀 다르게 했는데 헷갈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또 영화를 여러 번 보게 만드는 요인일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일단 저쪽에 이렇게 손을 많이 드셔가지고 일단 여기서 계속 이렇게 체크무늬 남방 입으신 분께 마이크를 드릴게요. 네, 세 번째 줄에. 네. 안녕하세요. 제가 마지막 부분에 형사님이 그 호텔에 오실 때
아니 그 보실 때 솔직히 일반적인 한국 영화를 보면 그 형사가 도와주잖아요 주인공을. 근데 이 영화에서는 형사는 죽고 공효진님께서 다 싸워서 이기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숨겨진 이렇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혹시 가족 중에 형사가 있으시다거나 뭐 이런 거 아니시죠? 친구가 있어가지고. 진짜요? 그 상황도 감독이랑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본래 시나리오에는 이 형사가 나타나서 사실은 몸싸움을 엄청 많이 하고 싸우다가 이제 총을 놓치면 숨어있던 그 근처에서 막 거의 막 같이 이렇게 막 공포에 떨던 제가 그 총을 집어서 범인을 쏜다. 끝난다. 막 이런 얘기였다가 또 뭐 여러 가지 안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랬죠. 그러면 만약 형사가 못 왔다. 그러면은 경민은 그냥 뭐 그냥 끝인가요? 못 이기겠네요. 그러면 보고 나가는 관객들이 형사가 와서 도와줬으니 망정이죠. 어쩔 뻔했어. 이러면 찝찝하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네가 형사가 죽이는 게 아니라 네가 총으로 쏘는 거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럼 총이 없으면은 못 이겼겠네요? 그럼 총이 있었으니 망정이죠. 어쩔 뻔했니? 이렇게 되면 또 찝찝하다. 그래서 그럼 네 손으로 죽이게 해주겠다. 그래서 제가 제 손으로 죽이게 해달라. 그랬죠. 네. 이 영화를 만드는 과정이 결국 어떻게 보면 감독님으로서는 수많은 질문들을 견뎌내는 과정, 고쳐가는 과정 그런 거가 마찬가지였겠네요. 뭐 감독이라는 게 요즘에 감독이 되게 샌드백 같은 역할을 하죠. 배우, 스텝 뭐 다 이제 다 전체를 아닙니다. 저는 이번 영화가 제 인생 처음으로 막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막 이런 건 처음이에요. 감독님이랑은 사실 제가 영화 배우라는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알게 된 사이라 이런 얘기를 사심없이 막 나누고 어떨까요? 막 감독님이랑 서로 막 마임을 하면서 연기를 막 이렇게 글로 쓰고 막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저는 정말로 다른 감독님이 저한테 이 시나리오를 제시하셨으면 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안 할래요. 근데 정말로 감독님이라서 사실 이 대본의 경민 역할을 한 거예요. 그 감독이라고 부르던 사이도 아니에요 사실. 원래 오빠라고 했죠. 오빠. 왜냐 연출부 막내시였을 때 봤어서 여복의 남자. 네, 그걸 나누는 내내 오빠 이렇게 하다가 현장에서 또 오빠라고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이제 저기 현장에서는 한 번도 오빠라고 안 했어요 감독님. 이제부터 평생 오빠란 말은 없어요. 감독님이에요 이제. 근데 이 영화는 특히 그런 시선들이 다양한 의견들이 이제 들어가야만 했던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조금 뭐 저기 친척 뭐 형사가 계시다고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그냥 그 여주인공의 시점으로 일관되게 가야 된다고 계속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중간에 그러니까 뭐 형사가 너무 무능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질문을 받긴 받는데 형사의 독립된 시점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형사가 뭘 하고 있는지 영화가 보여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화는 경민의 시선으로만 달려가거든요.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경찰의 시점이 뭐 경찰서가 나와서 막 범인을 찾고 있는 이런 씬이 또 나오게 되면은 아 이거 산으로 가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라서 그 불가피하게 좀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근데 김성호 배우님이 연기하신 이 형사가 보여준 어떤 시선의 변화 같은 것들이 되게 의미 있는 그 플롯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되게 무능한 형사로만 쓰는 게 아니라 그 형사도 그 영화 안에서 되게 변화를 겪고 되게 성숙한 눈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저는 되게 좋게 봤습니다. 네, 또 얘기해 주실 분, 네. 저기 여기 복도에 앉으신 분이 너무 이렇게 열망을 하시는 것 같아서. 네. 그 경민님은 이렇게 남자에 대한 경계심이 되게 세질 거 아니에요. 모든 남자들한테 되게 경계가 되고 그리고 막 누워 있었을 때 그 범인이 막 귀에 대고 귀를 이렇게 했을 때도 그리고 막 얘기도 못 할 것 같고 남자들이랑 스킨십도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경민님은 결혼하지 못한 것 같은데 결혼 연애나
못하나요? 걱정이죠, 그쵸? 제가 보기에는 경민이 그 일을 겪고 바로 결혼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어요. 네. 제가 느낄 땐 경민이 그냥 여자라서 남자한테 당했다라는 생각을 한 적은 없어요. 그냥 저는 전에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이게 그 영화 미저리에 나왔던 그 이제 여자가 그 미저리의 주인공이 지금 아마 어린 친구들 많아서 영화 미저리가 뭐였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미저리 아는 사람, 미저리 보신 분. 모르는 역시 분들이 많네요. 그래도 미저리가 굉장히 계신 것 상징적으로 어떤 스토커 영화에 굉장히 충격적인 영화였어요. 여성 단발머리 스토커. 딱 여자가 어떤 사람을 맹목적으로 그 작가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그 이제 소설 작가를 좋아하게 돼서 그 사람이 글을 쓰러 내려왔는데 그동안 이제 스토킹과 감금을 하는데 그게 엄청 좀 정말 무서운 영화였어요. 전설로 남은 영화죠. 근데 그 전설은 아직도 깨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영화를 생각하면 그렇게 침대 밑에서 나오는 여자가 그 미저리의 주인공이고 침대 위에서 자는 주인공이 남자여도 저는 이 영화는 충분히 똑같이 무서웠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물론 그 트라우마가 어떤 남자이지만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어떤 침입이나 뭐 그런 것들이었을 거고 감독님이랑도 아마도 트라우마 안에서 괴로워하면서 살긴 했겠죠라고 얘기는 했어요. 근데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찾아야겠죠. 사람이 트라우마를 아주 우연찮게 얻게 되기도 하고 뭐 교통사고만 나도 트라우마 생기는 거니까요. 근데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극복할 방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걸 어쩌면 가정을 이루고 식구를 이루고 함께 사는 것이 가장 그 나이에 맞는 해결, 자연스러운 해결 방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원래는 마지막에 효주랑 함께 살면 어때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럼 결국 여자가 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은 그냥 누군가와 함께 사는 건데 그 친구랑 함께 사는 거일까 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냥 저는 어떤 지금 저에게 질문해 주신 분이 걱정하는 그런 남자가 막 귀도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근데 사실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해요. 혼자 사는 거에 아무 문제가 없도록 사실 사회가 방어책을 마련을 해줘야죠. 그렇죠. 네. 혼자 사는 사람도 그 어떤 공포 없이 연애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는 건데 제가 처음에 언론 시사 때 처음으로 영화를 보고 나서 딱 처음으로 감독님한테 약간 격양된 그런 어조로 아니 뭐 이런 어떤 시스템이라도 규정이라도 또 나라에서 뭐 생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었거든요. 영화 보고 나서 가장 좀 크게 남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얘기를 해주시. 이게 다 못해드릴 것 같아서 어떡하지? 네. 저기 맨 뒤에 흰 와이셔츠 입은 분께 갈게요. 약간 공간이 어떤 그걸로 뽑으세요? 아 정말요? 네, 되게 난감하더라고요. 저도 네, 그저께 혼자 난감해요. GV를 해봤는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결정장애까지 있는데 힘들었어요 정말. 그래서 일어나라고 했어요. 일어나세요 지금. 근데 제일 먼저 일어나는 사람. 그렇게 네. 이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중간에 계속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한 번쯤은 친구 집에 가서 잘 수 있지 않았을까? 왜 굳이 계속 언니 집에 자시는 거예요? 그쵸. 네, 엄청난 오늘 질문 되게 현실적인 재밌다. 고민들이. 원래 뭐 에피소드요, 뭐 이런 거, 뭐 추운데 어떻게 추위를 견디셨는지 막 이런 거 물어보는데 사실은 그런 거 인터뷰에서 다 한 얘기라 질문을 받으면 다시 얘기해야 되니까. 근데 효주 씨가 생각하기에 왜 경민이 굳이 집으로 안 왔을까요? 그렇게 맨날 오라고 했는데. 저에게 넘기시는 거죠. 제가 보기에 지금 감독님과 효진 언니가 시선을 막 교환했는데 그래 이 질문이 감독님이 말씀해 주시죠. 아까 말씀드린 그 씬이 편집돼서
있었던 항상 거예요. 예, 효준의 집에 가서 자고 울고 불고 하는데 제 생각엔 경민이 되게 깔끔하고 약간 병적이진 않지만 그런 뭔가 조금 이렇게 정리정돈이 돼 있지 않으면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타입. 그래서 굳고 같이 살자는데도 계속 아니야 계속 그래요. 또 특별히 굉장히 지저분한 타입의 그렇죠. 친구예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잔소리하게 되고 얹혀 살면서 또 잔소리까지 하고 그럴까봐 그랬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요. 성격도 참 그쵸. 그러니까 경민이 개인주의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남한테 피해 안 주려고 딱 맞아요. 하는 그런 스타일인 게 그날도 느껴져요. 이제 효주한테 야 벌써 민폐야 아니야 언니 들어와서 나랑 여기서 살자 언니가 60% 내고 내가 40% 낼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야 이미 민폐야 이런 말로 이제 뭐 미안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민폐라는 말에 저는 또 서운해하고 맞아. 그렇게 말하려고 그게 효주의 마음이고 경민이는 그냥 그 조금은 더러운 집에 있고 싶지 않았던 그런 성격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그 부분도 사실 나왔으면 아마 더 현실적으로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 사회가 사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개인주의로 치닫고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뭐 별것 아닌 또는 조금 번거로운 어떤 부탁을 친구한테 하기가 뭐 그것도 성향마다 다르겠지만 부탁을 하려는 생각 자체를 안 하거나 아 되게 싫어할 거야. 나도 그게 귀찮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예전처럼 그냥 뭐 이렇게 뭐 내가 오늘 늦을 건데 우리 애들 좀 맡아줘 뭐 이런 친구네 집에 맡기든지 아니면 뭐 우리 집 와서 화분에 물 좀 줘 이런 거 하면 바로 옆집인들 아이 귀찮아 할 텐데 하면서 민폐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게 개인주의로 조금씩 더 점점 더 조금 자신을 좀 고립시켜가는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 그런 사회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그런 캐릭터를 조금 보여준 그런 영화가 된 것 같기도 해요. 경민이 그 씬만 있었다면. 그러게요. 그 씬을 참 저희가 블루레이를 좀 블루레이. 만약에 낼 수 있으면 그걸 꼭 좀 넣고 싶네요. 확장판, 네, 확장판 보고 싶습니다. 잘려나갔던 수많은 명장면들 확인하고 싶네요. 네, 잠깐 질문하시는 분 점점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근데 시간이 다 됐다고? 심오하지 않은 질문을 해도 된다는 거 알게 되신 거예요. 아니 지금 근데 이분들이, 제가 그쵸? 보니까 자기 입장에서 캐릭터 입장에서 영화를 보니까 이런 고민들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심정에서 자꾸 생각을 하니까 이게 사실 저한테는 시간 끊어달라고 콜이 왔는데 우리 너무 안타까우니까 딱 한 번만 더 받을게요. 그럼 손 내리시고 아프니까 손 아프니까 정말 고무진 배우님 방금 배우 일어나는 거 할 거예요. 그럼 1, 2, 3 할 테니까 진짜 제일 먼저 일어나는 사람 다 같이 봐주시는 거예요? 네. 1, 2, 3 누구죠? 너무 3도 하기 전에 일어나셨어요. 네, 탈락. 죄송해요. 아니 너무 빨리 일어나니까 1, 2, 3 하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다시요? 네, 자, 1, 2, 3! 그래도 여지없이 1등이셨습니다. 라고 저는 빠르셨네요. 네네네. 우리 시간의 압박이 있다는 것을 상기하면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화 너무 재밌게 봤고요.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그 영화상에서 처음부터 범인이었던 남자가 계속 집에서 들락날락 거리면서는 범행을 시도하지 않았는데 그 편의점에서 주인공과 헤어지고 나서 집에 침대 밑에 숨어 있다가 그때 범행을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때 그렇게 범행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감시 카메라로 범인이 자기를 봤다는 걸 인지하고 숨어서 주인공은 자기를 카메라로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도가 된 건지 아니면은 그냥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그때 그 타이밍이 어떻게 그렇게 범행을 딱 그렇게 됐는지는 그게 좀 왜 궁금합니다. 그날이었냐? 네, 왜냐면 평소에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이렇게 진행됐는데 영화상에서는 꼭 그 장면이 왜 그날이었는지는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CCTV로 그 카메라 화면에서 범인이 그 주인공을 이제 막 카메라로 이렇게 보는 그런 장면이 있었다면은 범인이 이제 카메라로 자기를 봤다는 거를 아니까 범행을 실행하는 계획이 되는 증거가 됐는데 그게 조금 표현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대답을 해야 되는 질문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분은 감시 카메라를 범인이 못 본 거로 봤거든요. 예, 못 본 거예요. 네, 거기 감시 카메라가 있다고 생각을 범인은 못한 거죠. 근데 그 전에 했으니까 마치 자기가 그 카메라를 보고 나서 자기가 밑에 숨어 있는 거를 카메라로 본다는 걸 아니까 이제 자신 정체가 드러났으니까 그때 시도를 한 건지 그게 좀 아니요. 전혀 카메라의 존재에 대해서는 범인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가 맞고요. 왜 그날이냐? 왜 그날? 그거는 이제 사실 이제 직장을 그만뒀잖아요. 직장을 그만두고 기정을 죽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영화상으로 나오지 않아요. 경민의 시점으로만 진행이 되니까. 그러니까 기정을 죽이고 나서 사실 민기적거릴 필요가 없죠. 빨리빨리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의심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기정을 죽였다는 거. 기정을 죽이고 온 거잖아요, 범인이. 그래서 이제 못 괴롭힐 거라고. 사실 잡혔으니까요 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죽였으니까 라는 속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거기서 굳이 빨리 행동을 하는 게 범인 입장에서는 좋은 거였겠죠. 근데 감독님, 그 범인이 혹시 경민을 죽일 마음으로 데려간 건 아니죠? 오늘 100분 토론. 그럼요. 그냥 둘이 같이 둘만이 함께하고 싶은 마음으로 또 컬렉팅을 한 거죠. 그런 거죠. 그쵸. 그렇게 강승혜처럼 계속 옆에 미친 놓고 도망치지만 않게. 그래서 도망가지 말고 나랑 살자는 사실 뜻을 비췄는데 항상 여자들은 도망을 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도망치다 걸리면 다리 하나 이거예요. 이런 얘기나 이런 게 이 남자가 누군가에게 꽂히는 사랑하는 그 방식이 너무 많이 병들어 있었고, 사실 그날은 이제 계속 이 여자가 이사 가고 도망치고 막 이러니까 이 여자를 진짜 딱 잡아서 강승혜도 처리했겠다. 그리고 자기도 이 사람 저 사람 그렇게 한 거 걸리면 둘이 잡혀가면 못 만나게 되니까 이 여자를 데리고 도망가 버리려고. 그쵸. 그날이 딱 그날이 된 거. 저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깔끔한 정리였죠? 네. 근데 오늘 정말 다시 이렇게 디테일이 살아있는 질문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다 손을 너무 열띠게 해주셨는데 다 못 들어드린 건 너무 죄송하고요. 다음 이 영화에 관련된 자리들을 다 예의주시해 주시고 N차 관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세 분의 인사 말씀 한 분씩 듣고 이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기치 않은 질문들이 나와서 즐거웠던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저도 새로운 대화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저희 영화가 그냥 단순한 오락물이 아니라는 거는 지금 대화를 하고 나서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얘기도 나왔듯이 저는 사실 영화 안에서 그 부분이 좀 뭔가 아주 찰나의 장면이었지만 생각이 들었던 게, 경민이가 그 효주를 구하러 왔을 때 기정에게 폭력을 당하고 있을 때 이웃 주민이 이렇게 잠깐 한 몇 초 정도 열었다가 그렇게 그다지 놀란 기색이 없이 문을 닫잖아요. 그게 약간 이 현사회의 개인주의를 좀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좋은 의미의 개인주의도 있지만 좀 주변을 좀 둘러볼 만한 그런 계기가 되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고, 재밌게 보셨길 바라고 또 좋은 이야기들 꼭 많이 주변에 퍼뜨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네, 시간이 그래도 오늘은 9시 좀 넘었네요. 네. 11시가 됐어요. 네? 11시가 시계가 무장이에요. 네. 11시예요? 11시가 됐어요. 11시. 지금 너무 늦은 시간 오늘 버스가 끊기지 않았길 바라며. 이럴 수가. 참 지금까지 내내요. 9시? 네, 되게 초조할 뻔했어요. 원래 그저께 혼자 했을 때는 시간이 너무 늦으니까 막 차 끊길 사람들 생각이 너무 들어서 빨리 나가실 분은 지금 빨리 나가셔도 된다고 막 얘기하면서 했는데,
어쨌든 오늘은 유료 영화를 보신 거예요. 예, 본인들이 티켓팅을 하시고 보여주신 건데, 그동안은 계속 약간 그런 무료 시사 이후에 이런 GV였다가, 오늘은 유료 시사 GV라 아무래도 더 많은 질문과 조금 더 색다른 재미있는 네, 질문들이 나왔던 것 같아서 저도 너무 즐거웠고요. 일단 개봉이 오늘 3일째예요. 그리고 운 좋게도 저희가 계속 박스오피스 1위를 뭐 많은 차이가 안 나서 했는데 네, 이렇게 조금 사실은 솔직히 피곤한 영화이긴 해요. 몸이 많이 피곤해지고 집에 가면 분명히 한두 번 정도는 떠올라서 이후에 후유증에 대한 생각을 못했다 후회하실 분들도 계실 거고, 분명히 또 생각보다 별로셨던 분도 있고 또 너무 무서워서 화가 나서 좀 짜증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아주 딱 알맞게 재밌었다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리고 또 이렇게 풀리지 않는 궁금증, 왜 이렇게 불친절했을까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뭐랄까, 영화는 다 또 개인적인 성향들이 있어서 재미없게 보신 분들한테 재밌다고 거짓말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건 좀 예의가 아닌 것 같고, 혹시나 아쉬운 분들은 그냥 오늘 그냥 조용히 마음에 그것을 묻고 주무시기 바라고, 친구가 물어보면 그냥 봐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그냥 봐, 보고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혹시 그 친구도 재밌게 봤을 수도 있잖아요. 왜 재밌었냐라는 얘기를 나누면서 자꾸 얘기를 낳는 그런 영화가 되길 바라고, 그리고 재미있게 보신 분들은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고 시간이 좀 아깝진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적극적으로 오늘 들어가시자마자 지금 하셔도 되고 나가시면서 하셔도 돼요. 네, 저희 영화가 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시간대에 영화를 볼 수 있게끔 극장에 계속 머물게 하는 그것이 바로 힘이기 때문에 꼭 부탁드립니다. 네, 못 보신 분들도 낮에 보기엔 좀 그렇잖아요. 밤에 보기에 좋은데 밤이 치열해요, 영화관들이. 그러니까 재미있다는 얘기를 나눠주시면 저희 영화가 딱 좋은 시간에 영화관에서 극장에서 그 관객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더 열어주시는 겁니다. 네,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재밌게 보신 분들은 꼭 재밌었다고 얘기해주세요. 네. 여러분 도어락을 위해 힘써주실 거죠? 네. 대답 한 번만 더 크게.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 둘 셋 하고 인사한 다음에 먼저 세 분 보내드리고 저희 극장문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할게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조심히 무편하게 돌아가시고 빨리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가웠어요.